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배변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인데요. 그 전에 저번 주에 학습한 배뇨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번 주에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셨다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유치도뇨관 제거 후 5시간이 되었을 때 하복부 불편감을 호소하며 소변이 보고 싶은데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할 때 간호중재로 가장 옳은 것은 1. 케겔 운동을 시행한다. 2. 단순 도뇨를 시행하여 잔뇨를 검사한다. 3. 수분 섭취를 하루 1000ml 이하로 줄인다. 4. 병실의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준다. 5. 매 2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서 배뇨를 시도하도록 교육한다입니다. 여러분께서 얼핏 생각을 하면 2번을 답을 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학습 목표를 보면 정상적인 배뇨 양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4번 병실의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준다가 정답입니다. 이 문제와 유사하게 여러분이 어떤 경우 케겔 운동을 하며 어떤 경우 도뇨를 시행하며 어떤 경우는 하루 1000ml 이하로 수분을 줄이며 어떤 경우는 3000L의 수분을 많이 주며 어떤 경우는 매 2시간마다 화장실에 가며 어떤 경우는 매 4시간마다 화장실을 가는 등 여러분이 구별하여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치도뇨관 삽입 환자의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낮게 유지시키는 이유는 입니다. 아주 쉽죠? 1번, 소변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요로 전환술 회장의 일부를 잘라 한쪽 끝을 막아서 소변을 모으는 주머니로 사용하고 다른 쪽의 끝은 복벽의 피부 밖으로 개구부를 만들어 소변을 배출하는 방법은입니다. 요로 전환술을 해서 요실금처럼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머니를 만들어 놓은 것을 이야기하죠. 답은 1번 도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머지 4가지 종류도 여러분이 똑같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배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변의 학습 목표는 배변의 생리를 기술할 수 있다. 배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배변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배변 장애를 가진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간호중재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변의 생리 그리고 배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기초학습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변의 해부생리인데요. 먼저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은 길이가 1.5에서 1.8m로 매우 깁니다. 직경은 2.5에서 7.5cm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요. 크게 시쿰과 콜론, 렉툼과 에이널 캐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쿰은 맹장이라고 이야기해서 대장의 최초 부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결장이 흡수, 분비, 배출의 3가지 기능을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요로 전환술처럼 대변에서도 전환술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 콜론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콜론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장 보호를 하며 점액을 분비하는 역할이 있고 또 영양소와 수분을 재흡수하면서 1500ml의 유미주입을 처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 물을 흡수하고 100ml만 대변으로 배출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콜론의 주요 기능 중에 변 배설의 기능이 있는데요. 변 배설은 역시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즉,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장운동이 자극을 받아서 대변을 볼 수 있게 하고요. 교감신경계가 자극을 받으면 장운동을 억제하게 됩니다. 대장운동은 세 가지 팽기운동, 연동운동, 집단운동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팽기운동을 살펴보면 팽기운동은 장을 주머니 모양으로 부풀려서 내부에 있는 유미접을 썩는 과정입니다. 연동운동은 3 내지 12초마다 발생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유미접을 앞으로 쭉쭉 밀어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장의 위쪽에서 아래쪽 부분으로 음식이 즉 유미접이 나아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집단 연동 운동이 있는데요. 집단 연동 운동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팽기 운동과 연동 운동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육이 섞이면서 그와 동시에 위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 12지장 반사에 유미접이 도달하면 12지장의 문이 열리는 거죠. 또한 위 대장 반사 등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대장의 대부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도달하면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 배설뿐만 아니라 콜론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로 수분, 전해질, 균형 유지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여러분이 잦은 설사가 될 경우에 어지러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신장처럼 우리 인체의 많은 양을 조절하는 것은 아니나 이 또한 1500, 1600ml의 수분을 조절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장과 항문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의 길이는 12에서 15cm이고요. 그 중에서 2.5에서 5cm가 항문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세로 방향의 주름이 있고요. 이 안에 정맥과 동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이 정맥과 동맥에 압박을 가하게 되면 치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항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문은 분변의 배설, 그리고 가스가 배출되는 것인데요. 이 또한 크게 내항문관략근, 외항문관략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항문관략근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불수의근이고요.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내항문관략근이 이완하고 이제 관략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교감신경이 흥분을 한다면 내항문관략근의 이완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대변을 볼 수 없게끔 힘을 주고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외항문관략근은 수의근입니다. 대변이 직장에 도달하면 내로 가는 신경이 감지를 해서 변이를 대뇌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 대뇌에서 상황을 파악한 후에 대변을 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외항문관략근이 이완되고 따라서 배변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볼 수 없는 환경이라면 교감신경이 흥분되면서 관략근의 수축이 이루어져서 배변을 볼 수 없게끔 하는 역할을 하겠죠. 자,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배변 반사가 있습니다. 배변 반사는 연수 그리고 척수에 의해서 조절되는 반사작용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이때 분변으로 인한 직장 팽창, 즉 직장으로 대변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거기서 발생하는 압력에 따라서 배변 반사가 발생합니다. 보통 30에서 40mm Hg 정도 되는데요. 이때 배변 반사가 발생을 하고 변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상황에 따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연동운동, 뇌항문관략근 등이 이완하게 되고요. 이때 뇌로 변이가 전달되면 상황 판단을 한 경우 다음에 외항문관략근이 이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변 과정에서 발사바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발사바라는 것은 발사바라는 사람이 대변을 하는 과정에 이러한 기전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볼 때 보통 앉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끙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이 연출을 해보면 1차 끙 하는 소리와 함께 복근이 수축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횡격막이 수축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횡격막이 수축이 될 때는 호흡을 들여 마실 때 되죠. 그래서 폐에 공기가 더 많이 부풀어 오를 때 횡격막이 수축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대변을 볼 때도 횡격막이 아래쪽으로 수축을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복부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소리를 내면서 성문이 폐쇄가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과정에 의해서 직장의 압력이 상승이 되는데요. 보통 복부 내압의 4배 내지 5배 정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배변이 훨씬 쉽게 배출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정상 배변의 횟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정상 배변은 개인마다 다른데요. 보통은 하루 1회 배변하는 걸로 되어져 있지만 하루 2회 내지 3회 배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는 주당 2 내지 3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하루에 1회를 고집하기보다는 개인의 패턴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 대변의 양상은 75%의 물, 25%의 고형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때 75%의 물은 대략 100ml라고 앞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리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대변은 빌리루빈의 색깔에 따라 갈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빌리루빈이 섞이지 않는 질환이 생겼을 때는 대변의 색깔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상 대변에 상주하는 균은 이콜라이, 스타필로코쿠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대변, 지하위에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균들이 소변에서 나오면 요로 감염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대상자가 척추가 손상이 되어 있다면 외항문관략근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 배변을 하게 되죠. 이것을 변실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변이를 자주 억제할 경우 내가 대변이 보고 싶은데 상황 때문에 대변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외항문관략근을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변이가 둔감해지고요. 대변 내에 수분이 재흡수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더 흡수돼 버립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변 내의 수분은 감소하여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배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달 단계입니다. 배변은 18개월, 즉 1과 2분의 1세에서 2세에 걸쳐서 발달하게 됩니다. 이는 항문관략근에 분포된 신경계의 발달에 의해서 대변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30개월 정도 지나면 낮 동안에 배변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죠. 그죠? 그런데 노인이 될 경우에는 소변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근육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육체 활동도 감소되며 또 위장의 운동력도 감소되고 또 식이습관도 변화가 되죠. 그래서 배변 장애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배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식이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섬유성 식품을 섭취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야채들이죠. 분변의 양이 증가하고 따라서 장벽의 압력이 증가하면 연동운동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변 형태를 유지를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드물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유당분해 요소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유 및 유제품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설사나 가스 팽창이 되거나 심할 경우에는 경련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이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특수 우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 배설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정상적으로 대변을 항문으로 보지 못하는 장전환술 환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장 배설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변비 유발 음식은 치즈, 살코기, 달걀 등이 있고요. 설사 유발 음식은 초콜릿, 알코올, 커피 등이 있습니다. 가스 형성 음식이 있는데요. 양파나 양배추, 바나나, 사과, 콩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장루 환자가 외출을 할 경우에는 이런 시기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념이 많은 음식이거나 독성이 있는 음식은 설사나 가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이 조절 그리고 음식이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는 것은 간호사가 정확하게 간호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됩니다. 수분 섭취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수분은 장 내용물을 녹이고 결장 통과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앞서 야채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야채를 먹을 때도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지 부드러운 대변이 보게 되고요. 수분이 부족하고 야채 자체에 물론 수분이 있기는 하나 그럴 경우 거친 야채를 먹고 수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오히려 딱딱한 대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과즙이나 수분 섭취가 증가하면 변을 부드럽게 하고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동 운동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분 섭취가 감소하거나 구토 등으로 인해서 유비접이 감소가 되면 유비접 안에는 수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변의 이동이 느려지고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변뿐만 아니라 원활한 장 배설을 위해서 역시 우리는 1500에서 2000ml의 수분을 매일 필요하게 되며 이것은 6 내지 8잔의 컵에 해당이 되는 양입니다. 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체 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한다면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게 되고요. 근긴장도가 향상이 되어서 배변이 많이 나오게 되죠. 반면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연동 운동이 저하가 됩니다. 따라서 복부와 골반 저부 근육이 약화되어져 있고요. 복부 내압이 증가되어져 있어도 관략근 등의 조절 능력이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 활동이 저하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질병이 조금이라도 호전되어 있거나 수술 후 즉시 조기 이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운동 부족이 되면 근육뿐만 아니라 식욕 감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음식 섭취도 부족하고 따라서 변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 요인도 배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은 장 운동을 억제하게 되어서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신경질적이거나 화를 많이 내면은 연동 운동이 오히려 첨가되어서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우울하거나 깊이 생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변비를 유발하게 되어 있고요. 과다한 신경질 화를 낳게 되면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변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하면 대변도 정상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변이를 무시하면 수분이 재흡수되어서 관략근의 민감성도 감소되고 하여 변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배변 습관뿐만 아니라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상적으로 복부 내압을 증가하는 아주 좋은 자세는 웅크리고 앉는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재래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 관계로 추운 날씨에 발사발을 할 경우에 내압까지 같이 상승이 되어서 변고가 생기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서양식 변기로 바뀌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음으로 침상 머리를 올리고 침상 변기에서 앉는 자세를 권장을 합니다. 최대한 복압이 작용할 수 있는 자세를 유지시켜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침상에서 대변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커튼을 쳐서 프라이버시 유지를 한 다음 앉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기의 종류를 보시면 일반용 변기가 있고요. 골절 환자용이 있는데요. 이는 좀 더 높낮이가 낮아서 변기를 허리가 높게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변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제, 배변 완화제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연동운동을 정진시켜서 배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사용을 할 경우에는 부작용으로 오히려 탈수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만성적으로 사용하면 대장이 굳이 또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장도가 상실되어져 있고요. 약에 의해서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비를 초래할 수가 있고 일부 완화제를 과용할 경우에는 약의 종류에 따라서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변을 억제시키는 약물도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통제, 수면제,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전반적인 신체 활동을 다운시켜 줍니다. 그러다 보니 장 운동도 억제해서 변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될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수분 섭취를 증가시키고 완화제를 사용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교감신경 흥분제 또는 부교감신경을 작용 못하게 하는 약들은 당연히 장 운동을 억제해서 변비를 일으키게 되겠죠. 배변에 영향을 주는 약물 중에서 철분이 있습니다. 철분은 임산부가 먹거나 아니면 빈혈 환자가 먹게 되겠죠. 그때 철분이 대변에 섞이게 되어서 검은 색깔의 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철분 제제를 먹는 사람에게는 대변이 검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또한 철분이
장에 자극을 주어서 변비 또는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철 냄새가 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속이 서려서 먹는 제산제가 있는데요. 제산제 중에서 알루미늄으로 되어져 있는 제산제는 변비를 유발시키고요. 마그네슘 성분의 제산제는 또는 일부 항생제는 설사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항생제가 설사를 유발하는 것은 항생제가 정상 세균총도 죽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정상 세균총 중에서는 우리의 대변을 분해하고 또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하는 유익균이 있는데요. 그것이 사멸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설사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스피린,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신경안정제, 파킨슨 치료제 등도 변비를 유발하게 됩니다. 항히스타민제, 신경안정제, 파킨슨 치료제는 마약제처럼 우리의 전체 신체의 활력을 다운시키기 때문에 변비를 유발시키게 되고요. 이뇨제의 경우에는 우리 몸속의 수분을 많이 뺏어 가기 때문이겠죠. 아스피린은 그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변비를 유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배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진단검사도 포함이 됩니다. 바리움 관장을 사용했을 때인데요. 여러분이 1학기 때 먹는 약, GI 시리즈를 하기 위해서 바리움을 먹거나 아니면 바리움 관장을 하기 위해서 바리움을 조영제로 사용을 했었죠. 그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꼭 설명하는 게 있었습니다. 대변이 흰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흰색으로 나온 다음 정상 색깔의 대변이 나와야지만 정확하게 바리움이 배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라고 하였죠. 그죠? 그래서 바리움은 변비나 분변 매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분변 매복은 아주 심한 변비 양상인데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장관계 검사를 위해서 금식을 하거나 관장을 하거나 설사제를 쓸 경우에 배변에 변화가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취와 수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로 인해서 연동운동이 억제되어서 변비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복부 수술을 하면 오랜 금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위장관을 다 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취제도 쓰고 하다 보면 마치 마비성으로 장폐쇄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보통 수술을 하면 장운동이 생기지 않다가 방귀를 뀌면 장운동을 했다.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방귀를 뀌지 않는 수술 환자에게 청진을 해보면 복부에서 전혀 장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는 마비성 장폐쇄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엑스레이로 장이 폐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수술한 다음에는 즉시 걷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죠. 질병에 의해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기동성 장애면 변비나 변실검을 할 수가 있다. 그쵸? 그 다음에 결장이나 거대 결장이나 이런 경우에도 변비를 초래할 수가 있고요. 또 결장에 종양이 생겼을 때는 장의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종양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대변이 지나가는 자리가 좁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늘고 리본 모양의 대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늘고 리본 모양의 대변, 정상적이지 않은 대변
같은 경우에는 거대 결장증 등에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정상적이지 않은 대변은 계속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프면 대변을 잘 보지 않게 되죠. 그죠? 그러다 보면 변비를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 또는 비만일 경우에 직장을 압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장의 연동 운동이 억제되어서 변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학습 목표에서 대변의 생리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변 기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배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